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요즘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면서 환율 걱정이 또 많아졌습니다. 환율 상승이 두렵다. 환율 상승이 두려워하지만 환율 상승을 두려워하는 이면에서 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모두들 환율 상승을 두려워할 때 환율 상승이 반가운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에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보기로 하고 세 종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달러 강세가 두렵다. 지금은 뭐 미국조차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니까 뭐 유로 대 달러가 뭐 페리티 1대1을 돌파했다. 이것들이 이제 정상 궤도에서 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럴 때 항상 두려움이 또 시장을 지배합니다. 여기서 무슨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미국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수출 기업에는 통상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유리하지요. 그래서 뭐 환율 전쟁까지 하고 하는데, 달러 강세는 사실 그동안에 달러 강세가 그런 요인에 의해서 무시됐습니다.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돼서 강세통화적으로 유입돼서 뭐 실적이 좀 나빠져도 주가 부양 효과가, 그런 거 무시하고 자금이 들어오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가 있었고, 그런 게 뭐 기업이나 또는 국가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미국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되어서 주가가 약세로 작용하고, 그러한 패러다임 메커니즘이 잘 때에 따라서 뭐 이게 맞았다가 저렇게 맞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된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달러 강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이 현상은 지금 반가운 현상입니다. 원래 달러와 국제 유가는 역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동을 해서 지금 유가 하락이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꺾였는데, 거기다가 달러 강세가 가세해가지고 더 강하게 꺾이고 있다. 이것은 지금 반가운 현상입니다. 국제유가가 꺾이니까 이게 관련 금융시장, 선물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다 같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골칫덩어리였는데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게 가속적으로 꺾이고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걱정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소프트 랜딩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하드 랜딩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선행지표 또는 뭐 원인지표인 원자재 가격은 소프트 랜딩이 된다면 이건 나쁘지 않네. 연준의 금리 인상 부담을 낮춰주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 아주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강화하다가 이게 꺾이면은 뭐 속도를 조금 늦춰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시 반등의 촉매가 될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꺾이면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없어지면은 이제 과도하게 하드랜딩 했던 주가가 반등을 하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정시 반등의 촉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반갑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네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3%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2%로 완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든 걸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거죠. 시장 금리가 선행적으로 그럴 가능성을 반영한다. 오늘 그 펩시콜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펩시콜라는 뭐 국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하니까 원자재 가격, 뭐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최근에 올랐던 원자재 가격도 가격 정가를 다 시켜서 별로 뭐 매출이나 이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여기 CEO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격 정가를 다 시킬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원자재가격이 꺾여주면 더 반가운 거겠지. 앞으로는 더 반갑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달러 강세가 회사에 불리해서 이게 제일 장애 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미국 다국적 기업, 해외 수출 기업들이 달러 강세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자국의 그 수출 대상국의 콜라 같은 경쟁 상품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 때문에 달러 가격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화되는 것이다. 이게 앞으로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그만큼 상대 국가, 한국과 같은 이머징 국가,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환율 상승이, 원화가치 하락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반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환율 상승은 반가운 얘기죠. 우리 기업들한테. 특히 반가운 기업 세 종목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펩시가 경쟁력이 약화되면은 우리 경쟁 상품은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달러 강세를 이러한 효과를 과거에는 쉽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외환위기 이후에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니까 외환위기 때 하도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이로제 걸려있어. 그러니까 환율 오른다, 환율 상승한다 그러면은 이런 수출 수혜보다는 외국 자금 이탈을 더 걱정을 해요. 야, 해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정시 붕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다른 수혜 요인을 완전 덮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위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겪는 어떤 지금 경제 상황의 얘기지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걱정에 압도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수혜주가 보이죠. 환율 상승 수혜주 기회가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제일제당이 식품주로서 같은 식품주로 본다면은 펩시콜라 같은 저런 경쟁사에 비해서 대비돼서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환율 측면만 보면은. 그래서 CJ 제일제당은 펩시콜라보다 PER도 4배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요. 지금 가격이 워낙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격 대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 그리고 그만큼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상태라는 걸 말해주고 우선주의 경우는 배당 수익률도 3%, 펩시콜라 배당 수익률이 2.7%가 그렇던데 그보다 더 좋아. 우선주의 경우에. 그리고 뭐 PER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펩시콜라 PER은 뭐 24배, 5배 이런데 이건 24배가 아니라 4배. 그러니까 이게 투자 기회인 거죠.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도 보면 환율 수혜가 가장 유리한 회사죠. 실적도 좀 그것 덕분에 굉장히 좋잖아요. 다른 경쟁사들이 뭐 원자재 가격 인상과 그 공급망 애로 사항으로 인해서 실적이 비틀거리는데 현대차 실적은 의외로 좋아. 환율 수혜를 많이 입고 있어요. PR이 지금 이것도 4배. 전례가 없는 가격이야. 배당 수익률 우선주 5.76%. 주가가 워낙 떨어져가지고. 이런 것들, 이런 게 기회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수출 수혜를 다 입잖아요. 환율 부분에. 그래서 보니 2분기 실적이 어닝스 프라이스예요. 의외로 좋다. 환율 훈풍 때문에 환율 순풍을 얻고 있어서 그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PR 8배, 배당 수익률이 2.73%. 고배당은 아니지만 성장성, 시장의 경쟁력, 압도적인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실적과 배당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기회에 모두들 환율 상승을 두려워할 때 그만큼 주가 측면에서 저평가 메리트가 발생하고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포착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죠. 단기 변동성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 투자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요 세 종목을 봤습니다.